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decision tree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요. decision tree. 이 decision tree는 리니어 모델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이제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어쩌면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그 axis aligned partitioning을 하는,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두 개의 축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냥 피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두 개 코디네이트로 표시가 되고, 그랬을 때 뭐 데이터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두 개의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아, 저게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조금 잠깐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두 개 클래스 데이터가 있을 때 axis aligned partitioning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input space를 partitioning해서 이제 그 decision boundary를 갖다가 찾는 거죠. 근데 partitioning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꼭 그냥 축에 딱 align 돼서, 그러니까 partitioning이 이렇게 파티셔닝을 하든지 이 축에 얼라인 돼서, 또는 이 축에 얼라인 돼서 이렇게 파티셔닝을 하든지 딱 두 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파티셔닝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막 이게 대각선으로 파티셔닝을 한다, 이제 뭐 이러한 트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하게 쓰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트리들은 전부 다 axis aligned partition 그 프로퍼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axis aligned partitioning으로 input space를 잘 나눠서,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다 가능합니다. 리그레션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그 y축에 평행한 걸로 파티셔닝을 한다면, 우리가 파티셔닝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여기하고 여기 사이죠.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파티셔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그 가장 좋은 파티셔닝은 아마 이제 우리가 얼마나 파티셔닝이 그 결과가 좋은지는 우리가 지니 임퓨리티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가능한 한 퓨어하게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티셔닝을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으로는 파란색 두 개, 오른쪽으로는 레드 셋, 블루 하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X축에 평행하게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은, 좋은 파티셔닝을 찾게 되면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오른쪽 면에서 이렇게 파티셔닝을. 그러면 이제 리전이 여기가 1, 그 다음에 뭐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래서 딱 세 개의 리전으로 인풋 스페이스가 파티셔닝이 되고, 그러면 이제 퍼펙트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들이 만들어지고, 어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봤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스플리팅하는 크라이테리언으로 지니 임퓨리티라는 걸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니 임퓨리티를 썼고, 자 이제 오늘 리그레션은
impurity로서 이제 스퀘어드 에러를 그냥 쓸 겁니다. 그냥 그 기존의 리그레션에서 많이 썼던, 그러니까 당연히 스퀘어드 에러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그 파티셔닝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트리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밸류가 컨티뉴어스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하고는 다르게 그다음에 impurity로서는 이제 스퀘어 로스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 set S 안에 있는 그 포인트들의 이제 이 리스판스들 값이 이 y 바라고 쓴 거는 뭐냐 하면은 average response.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다. 이것도 별로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파티셔닝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지금 위 왼쪽 편에가 이제 첫 번째 영역 그리고 오른쪽 편이 두 번째 영역이면 자, 이 set S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역이라고 치면 그 안에 있는 그 이 데이터들의 이쪽이 이제 Y고 이쪽이 X예요. 그 average response가 대략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빨간색으로만 자꾸 쓰니까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면 average response는 이제 뭐 이 값이 나오겠죠. average response가 여기가 y 바예요. 그럼 이제 모든 애들이 그 y 값들이 average response와 얼마만큼 차가 나는지 그 에러들을 갖다가 전부 다 sum 해줘서 그래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준 이 스퀘어 에러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파티셔닝을 합니다. 뭐 아주 심플한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뭐 뒤에 다시 이그젬플이 나올 테니까요. 뭐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더 기회는 있고요.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니까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뭐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지금 어제하고 오늘 설명하는 거에는 어,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처음에 금방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혼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테고요. 여기 그 브리만이 그 만든 이제 그 카트라는 것이 이제 그 고전적인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가벼운 모델이죠. 가벼운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그냥 뭐 계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아주 심플한 모델이라는 거고요. 테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디시전 트리들은 속도가 엄청 빠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패스만 그냥 훅 따라가면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서 엄청 빠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다른 스트롱한 모델들하고 했을 때 이 accuracy가 그렇게 컴피티티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decision tree가 뭐 그렇게 아주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그레션 트리 간단한 example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input output 페어의 데이터들이 어떤 그 블루 서클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이 example은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리니어 모델로는 피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x input 스페이스를 어디서 파티셔닝을 할 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티셔닝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왼쪽이 SL이고 오른쪽이 SR 이제 어제 노테이션을 쓰면 그 SL의 그 sum of squared error, SR의 sum of squared error를 구하고 각각 얼마만큼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fraction들을 로 비율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partitioning에 대한 그 이제 impurity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아주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눴으면은 이제 오른쪽 영역을 한 번 더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디시전이었고 파티션이 이제 이게 두 번째 파티셔닝 디시전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의 각각의 이 리전들은 다 요 에버리지 리스판스로서 그러니까 그 안에 리프에 들어오는 애들은 다 이 에버리지 리스판스 값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리그레션 트리도 간단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도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리그레션 트리나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나 트리를 만드는 프로토콜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 impurity measure가만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으면은 그냥 Gini impurity를 쓰고 리그레션 같으면은 스퀘어드 에러를 쓰고 그것만 다르고 모든 프로토콜은 다 동일하다. 그다음에 지금 이 트리를 어떻게 이렇게 파티셔닝 하는 건지 이해가 혹시라도 안 가면 뭐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어차피 뭐 이거를 다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무니까요. 뭐 리그레션이나 트리나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사용만 잘 해도 뭐 크게 처음에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정도를 좀 본인이 막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좋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뭐 그 정도는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뭐 그렇다면은 좋죠. 교수님, 네, 저기 처음에 데이터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네, 데이터의 분포도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디시전 트리를 쓸 수도 있을 건데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도가 지금 이 화면처럼 되어 있다, 눈으로 딱 보인다고 하면 디시전 트리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 네, 이거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네, 네, 데이터가 또 많다면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네. 좋은지를 어떻게 어, 좀 빨리 알 수가 있을까요? 아유, 그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예제들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간단한 케이스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먼저, 알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사실 실제 데이터들은 사전에 뭐 우리가 플롯을 해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피처들이 여러 개면은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플롯을 하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보통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그냥 뭐 제일 그냥 베이스라인은 각각의 모델을 돌려보고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어느 쪽 모델이 이제 이 밸리데이션 에러가 훨씬 더 적은지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고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리니어 모델보다는 이 트리 계열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음, 경우는. 근데 이제 트리보다도 또 더 좋은 방법도 있지만 단순히 나는 뭐 프레딕션에 관심이 있다, 리그레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리 계열을 쓰는 게 뭐 거의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모델을 해보기는 힘들다. 뭐 그러면은 일단 트리를 먼저 쓰고요.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데이터의 개수가 엄청 많다.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트리를 만들 때 얘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트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훨씬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겠죠? 네. 적을 때하고 많을 때하고 보면 파티셔닝을 어디서 하는 게 옵티멀한지를 갖다가 다 뒤져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는 더 계산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트리 계열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상당한 오버헤드가 이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쓰느냐? 만약에 뭐 나 데이터 10만 개 있는데 10만 개 갖고 트리를 만들려 그러면은 버벅거리고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트리를 만들 때는 훨씬 그것보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뭐죠? 소프트웨어 툴박스들을 보면은 이제 그 maximum number of data points들도 이렇게 딱 뭐 리밋을 정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더라도 그 이상을 넘지는 않게끔 그래서 어떤 최대한 일단 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의 개수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어퍼 바운드가 있고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사실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없고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몇 개냐는 그렇게 컴플렉시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개의 피처냐가 이제 오히려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컴플렉시티에 더 오버헤드를 주는 거고 트리 같은 경우는 피처의 개수가 많아질 때도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는 파티셔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더 성능이 떨어지고요.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을 때에도 상당한 좀 오버헤드가 있고. 그럼 뭐 도대체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고 적냐? 뭐 그거는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도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수천 개의 데이터들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뭐 수천 개는 그냥 애들 토이 데이터라고 또 생각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그냥 어떤 모델을 쓰는 게 좋은지 뭐 이렇게 대충 그거를 막 금방 골라내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트리를 쓸 때는 이제 하나의 트리를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트리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의 컨비네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앙상블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합치는 거. 뭐 앙상블을 쓰면은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는 파이널 퍼포먼스는 항상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앙상블 메소드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설명할 것이 배깅이라는 테크닉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의 variance, 그러니까 좀 약간 들쑥날쑥해지는 것을 조금 이제 줄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배깅은 이제 bootstrapping 플러스 aggregating, 그러니까 bootstrap 샘플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합친다. 뭐 해서 그 bootstrapping과 aggregating을 합쳐서 이제 그 배깅이라는 용어가 탄생이 됐고요. 이제 뭐 이 배깅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랜덤 포레스트.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배깅 테크닉이 쓰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를 갖다가 줄여주는 테크닉인데, 배깅은 어쩌면은 좀 뭔가, 그러니까 풀 모델들을 100개면 100개 만들어 갖고 하나로 합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병렬식이에요, 배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합친다 했을 때 그 100개의 모델을 뭐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딱 제각기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병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치는 거고요. 부스팅은 시퀀셜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 아주 위크 모델 하나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위크 러너를 학습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가는 테크닉이고요. 그건 뭐 설명을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깅은 풀 모델들을 합치는 거예요. 풀 모델들을 합치는 거고, 부스팅은 위크 러너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풀 모델이 뭐냐, 위크 러너가 뭐냐, 뭐 트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뭐가 위크 러너냐, 뭐 그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위크 러너라는 거는 그냥 성능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심플한 모델을 얘기합니다. 풀 모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tree로 치면은 이제 full depth, 그러니까 full partitioning을 해서, 그러니까 full depth tree를 갖다가 full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뭐 full depth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weak learner는 이제 depth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에서 한 5 정도로 제한을 해서, 그러니까 뭐 파티셔닝 조금 하다가 이제 멈춰지는 거죠. 보통은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위클러너 보통 이제 부스팅에서는 뎁스가 한 3에서 5 정도로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좀 얕은 뎁스를 갖는 트리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트리 만들고 또 트리 만들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만들어가는. 스태킹이라는 거는 그냥 헤테로지니어스한 모델들 그냥 합쳐서 하나로 메타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배깅으로부터 이제 그 랜덤 포리스트를 볼 테고요. 자, 뭐 여러분이 이건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부스팅에서는 부스팅은 이제 일반적인 테크닉이고 특히 우리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살펴볼 테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원래 조금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거를 제가 제대로 가르치면은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대학원생들도 학생들도 거의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충 가르치겠습니다. 대충 가르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뭐 이렇게 아주 수학적으로 리거러스하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그림으로 개념적으로 쉽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가르친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친다는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이거를 정말 수학적으로 가르치면은 처음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래전에는. 그랬더니 거의 아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제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그렇게 가르치다가 거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거를 이제 좀, 그 그림으로 좀 더 쉽게 가르치는 방법들을,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는 이제 이렇게 강의들이 막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막 쉽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근데 굉장히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막 잘하는 그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어, 그 아주 뛰어난 강의들이 보면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찾으면은 좋은데요. 그게 뭐 모든 토픽들이 또 다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토픽별로 어떤 거는 이게 너무 설명을 잘했고 또 다른 토픽은 뭐 저게 더 설명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더 쉽게 가르치는 방법들을 좀 더 살펴보고 남들은 어떻게 좀 쉽게 가르치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그런 것들을 보고서 좀 쉽게 가르치는 방법들 어떤 거는 좀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볼 테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XG 부스트가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XG 부스트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하나의 그냥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GBM. 그러니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거고요. GBM은. 네.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기 이렇게 막 그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지부스나 막 이런 거 혹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직접 해본 아니, 있으면 있다라고 뭐 그러면 잠깐 채팅창이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있는 분 한번 저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있다.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거기 이름하고 여러분들 얼굴하고 아직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경험이 있다? 그것도 잘 아니,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전혀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용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어떻게 의지는 있으신가요? 나도 한번 트리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싶다. 사용해 보고 싶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실습에서 파이썬은 뭐 배우고 파이썬은 지금 어느 정도를 배우고 있거나 CNN 방금 들어갔습니다. CNN이요? 예, 그러면은 이런 뭐 트리나 리니어 모델들은 다 안 하고 그냥 딥러닝만 바로 예, 하나 파이썬 보네요. 기본 명령하고 그다음에 네. 바로 CNN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만 이제 실습에서는 딥러닝만 하는 거네요. 예, 아마 음,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왜냐 보면은 처음에 여기 그 제가 이거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실습들 대충 얼핏 보니까 아마 대부분 그 이제 딥러닝 쪽만 위주로만 실습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뭐 지금 시대가 뭐 사실 다 딥러닝을 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럼 CNN 빨리 제가 설명해야겠네요. 그럼 CNN 배우셨어요? 실습 시간에? 예,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음, 파이썬 실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CNN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음 주나 빨래 다음 주쯤에 될 텐데. 뭐 하여튼 그때 제가 설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 모델들도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고 그래요. 그러면은 트리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까? 이건 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심플한 태블러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뭐 일부 사이클런을 써도 되고 뭐 그 다음에 그냥 뭐 XGBoost는 또 따로 그냥 소프트웨어가 있기도 있어요. 저는 XGBoost는 주로 다른 거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는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 읽어와 갖고 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데이터 뭐 좀 처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하셨나요? 실습 시간에? CNN이면 바로 그냥 이미지 읽어와서 처리하고 하는 것만 하셨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파이썬 파이썬 기초인데 벌써 CNN을 근데 제 경험으로 저도 그게 뭐 코딩을 저는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코딩을 좋아하거나 코딩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음, 네, 엠니스트 실습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가장 처음에 그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엠니스트 데이터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그때는 뭐 그런 거 이렇게 막 다운로드를 금방 받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논문들이 다 뭐 엠니스트 정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게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였어요. 저희한테는 토이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이제 엠니스트가 토이 데이터지만은 엠니스트 데이터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딩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 기본적인 거를 배우기보다는 그냥 좀 잘 짜져 있는 그냥 코드를 많이 보면서 그냥 실전으로 익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그 파이썬 강의들 보면은 뭐 한 2, 3주 뭐 파이썬 강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거를 저렇게 후루룩 보면은 이거를 배워도 실제 쓰는 거는 거기에 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맨날 그 그냥 책에만 나오는 그 기본적인 내용인데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울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전으로 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짜져 있는 코드들을 자꾸 많이 보는 게. 그리고 뭐 그냥 기본적인 코드들은 요새 실제로 AI들이 상당히 잘 짜거든요. 기본적인 코드들은. 그래서 뭐 AI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요새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AI가 코드도 잘 짜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는 속도의 한 10배 이상 빠르거든요. 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트리 같은 것도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도 안 하고 트리도 안 하고 했다. 자, 일단 이제 매깅이라는 테크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깅이라는 아이디어는 이거 이제 또 그 유명한 제가 얘기했던 리오 브리만 선생님께서 매깅이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랜덤 포리스트도 냈고 그래서 이제 그 랜덤 포리스트라는 논문이 이제 2001년도에 머신러닝 저널에 발표가 됐고요. 제가 2001년 1월에 그 워크숍에서 리오 브리만이 이제 랜덤 포리스트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를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뭐 랜덤 포리스트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제 그때 랜덤 포리스트라는 그 아이디어를.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 방법이 이렇게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연구를 하느라고 많이 빠져 있어서 그냥 뭐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디시전 트리는 뭐 거의 생각도 안 하던 시절이라서 아, 저거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디시전 트리는 전혀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2001년도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10년 훨씬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디시전 트리가 현업에서도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하나 싱글 데이터셋이 주어지죠. 그럼 싱글 데이터셋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멀티플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느냐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모델을 쓰는지 일단은 그거를 떠나서 하나의 데이터셋이 주어졌는데 멀티플 모델은 어떻게 만드느냐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셋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 다른 디시전 트리가 나오나요? 같은 디시전 트리가 나오나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데이터셋을 주면 똑같은 디시전 트리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조금은 다른 디시전 트리가 나올까요? 거의 같은 게 나옵니다. 랜덤리스가 없어요.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파티셔닝을 갖다가 찾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셋이라면은 거의 같은 decision tree가 나옵니다. 가끔 뭐가 이렇게 이제 타이가 생기거나 해서 조금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거의 같은 게 나와서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거라면은 그런 게 여러 개 나오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와서 도움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각각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고 또 각각이 좀 약간 diverse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모델 여러 개 있으면은 그거 뭐 하나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모델.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10명 있으면 같이 모여서 토의한다고 뭐 좋은 결론이 나옵니까? 한 사람 있는 거랑 거의 같죠. 뭔가 여러 명이 모여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려면 diversity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뭐 혼자 엉뚱한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diversity가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diverse한 multiple 모델을 학습을 시키느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뭔가 멀티플 모델이 나오려면 어떤 랜덤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엔가 랜덤니스가 있어야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테크닉은 사실 통계학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그렇게 뭐 트리나 이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의 데이터셋입니다. 자, 데이터셋은 빨간 공도 있고 파란 공도 있고 초록색 공 이제 세 가지 공이 이제 우리 다 데이터셋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어떤 이 공들이 세 가지 색깔의 공들이 어떤 바구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데이터셋이에요.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공을 뽑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 공을 바구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뽑습니다. 그리고 뭔지 확인하고 또 바구니에 집어넣고요. 그게 바로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 그러니까 replacement가 허용이 된 replacement를 하면서 random sampling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random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그러면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걔는 이제 버리고 그러면 이제 내 바구니에는 그 공은 없는 거예요. 또 뽑고 확인하고 걔 버리고. 그렇게 뽑으면 내 바구니에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의 공이 있는데 15번 랜덤하게 뽑아서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랜덤하게 15번 뽑으면 그냥 그대로 그거예요. 데이터셋. 그렇잖아요. 만약에 리플레이스먼트를 안 하면 근데 이제 랜덤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 그렇게 해서 15개를 뽑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은 조금 뭐 한 3번밖에는 안 뽑히고 오히려 파란색이 2번 더 뽑혀서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터셋이. 근데 그 과정을 또 반복합니다. 또 랜덤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데이터셋. 3번 반복하면은 원래는 하나의 데이터셋밖에 없었지만 랜덤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로 3개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3개가 근데 이게 D1, 이게 D2, D3, D1, D2, D3 이 3개는 약간씩 다른 데이터셋이 돼요. 그러면 각각의 D1, D2, D3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의 트리가 나오겠죠? 걔를 이제 합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오리지널 샘플이 있어요.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자, 부트스트래핑 합니다. 그럼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이 하나 나오는데 부트스트랩 샘플 나오면 이제 얘는 이제 랜덤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로 부트스트랩 샘플 하나 나오고 해서 부트스트랩 샘플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5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각각의 부트스트랩 샘플에 대해서 트리를 만듭니다. 트리 1, 트리 2. 제가 이거를 그릴 때 원래 트리가 좀 약간 다른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맨날 다르게 다 그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일단은 카피 앤 페이스를 해서
모양은 똑같지만 트리가 원래는 다른 트리들이 나옵니다. 예, 제가 이거 그냥 그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5개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트리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트스트래핑을 쓰는 거는 데이터셋의 랜덤니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들을 다 하나로 합치면 파이널 디시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매깅의 그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원래 우리의 어떤 하나의 데이터셋 D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large M 개의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D1부터 DM까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거는 꼭 뭐 트리일 필요는 없어요. 각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하나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HM이라고 하겠어요. 클래시파이어 하나를. 그러면 이제 최종 파이널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모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셋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을 하면 뭐 D1, D2, D3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이거로 모델 하나 학습시켜서 H1, 요거로 모델 학습시켜서 H2, 요거로 모델 학습시키면 H3, 이제 요게 세 개의 모델이 나오죠. 그럼 나의 그 이 최종 디시전 H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H1, H2, H3의 그냥 에버리지. 그러니까 뭐 3분의 1에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세 개 디시전의 그냥 에버리지 값으로. 리그레션인 경우는 각각 모델의 prediction 값의 평균값. 그죠?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에버리징 한다는 거, 애그리게이션 한다는 거는 majority를 셀렉트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그레션이면 만약에 리그레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처음에 데이터셋 D가 있는데 부트스트랩 샘플을 갖다가 D1, D2, D3 세 개를 만들고 이거를 이용해서 각각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H1, H2, H3로.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모델 하나 H는 어떻게 되냐? H of X는 3분의 1에 H1 of X, H2 of X 플러스 H3요. 그러니까 각각 모델의 프리딕션 값들 다 더해서 그냥 3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평균 값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들의 프리딕션 값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의 평균.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majority. voting.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H1은 뭐 클래스 1이라고 답하고 H2는 클래스 2라고 답하고 H3는 클래스 1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majority는 이거 아니에요? 클래스 1? 이제 대다수가 얘기한 그 클래스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majority voting이고. classification. 뭐 이거나 이거를 이렇게 그냥 에버리징으로 뭐 표현을 하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원하드 인코딩 해서 probability로 나올 테니까 그냥 그 아웃풋 probability 그냥 다 에버리징 하더라도 majority에 그냥 당연히 디시전이 갑니다. 그렇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뭐 잘 캐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어떠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뭐 베리언스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데 아직 이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이 H 바라는 거는 모든 애들 그 프레딕션 값들의 그러니까 리스폰스 값들의 그냥 에버리지 값이고요. 평균 값. 근데 이제 그 트루 평균 값이고 어 이 HD라고 쓴 거는 이제 엠피리칼한 에버리지가 이제 트루 에버리지 값으로 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그 베리언스가 이제 상당히 줄어든다. 베리언스가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히 그 트루 평균 값으로 가기 때문에 law of large number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해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에 대해서 보면은 이 X축 capacity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모델의 capacity, 즉 complexity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Y축은 에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보면은 들쑥날쑥해지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이제 이렇게 줄어들. 바이어스가 줄어들어요. 들쑥날쑥해진 그렇죠. 바이어스가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바이어스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베리언스가 응? 맞나? 잠깐만. 음, 제가 이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요. 왜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베리언스가 커지는지 좀 제가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잠깐만 보류하고 스킵하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 네. 이거 뭐 어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10분간 브레이크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X축의 capacity라고 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모델이 얼마나 더 복잡하냐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델 컴플렉시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의 복잡도 이쪽은 이제 에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심플한 모델들은 별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이 바꿀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파라미터도 몇 개 없고 리니어 모델 같은 심플한 모델들은 그래서 그런 심플한 모델들은 일단 바이어스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여기가 이제 심플한 모델이죠. 바이어스는 좀 상당히 크고 어 대신에 이제 이게 약간 뭐 데이터들이 약간씩 뭐 달라지더라도 뭐 심플한 모델들은 거의 이렇게 변화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리언스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 모델이 복잡해지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모델이 훨씬 더 플렉서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거를 보면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m이 뭐 1차 폴리노미얼이고 여기가 뭐 한 9차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훨씬 더 플렉서블한데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는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제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이 이제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버피팅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시 증가를 한다. 뭐 그거를 이제 뜻합니다. 왜 자꾸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랜덤 포리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네, 네. 자, 랜덤 포리스트는 자, 이거는 이제 그 Bagging Technical Decision Tree에다가 directly 적용을 하는데 뭐 그냥 바로 적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 머디피케이션이 들어가는 건데 그 알고리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어떤 우리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부트스트랩 샘플을 갖다가 m개만큼 만듭니다. 그래서 즉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를 통해서 m개를 만들고 그 각각의 이제 그 bootstrap sample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decision tree를 갖다가 만드는데 약간의 modification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bootstrap 샘플들이 뭐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어차피 랜덤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서 여러 개 만들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네, 약간의 더 다이버시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스플릿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D개의 피처가 있단 말이에요. D개의 그 피처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어디서 파티셔닝을 할지를 이제 쭉 다 서치를 하고 베스트를 갖다가 찾는 거 대신에 D개 중에서 스퀘어 루트 D개만큼만 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만약에 D가 9다. 9개 피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랜덤하게 3개 피처만 뽑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그 스플리팅을 어디서 할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번 스플리팅 할 때마다 랜덤하게 스퀘어 루트 D만큼의 피처를 뽑아서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상당한 랜덤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bootstrap 샘플의 diversity가 좀 떨어지더라도 각각에서 만들어진 트리들은 훨씬 조금은 더 diverse 할 수는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랜덤 포리스트 API를 쓸 때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나는 그 피처 랜덤 섭 샘플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풀 피처를 써서 그냥 스플리팅을 하겠다. 그게 이제 뭐 0 아니면 1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true or false로 아마 뭐 선택을 하나 뭐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에요. 뭐 아마 디폴트는 그냥 풀 피처를 갖다가 쓰는 걸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라면은 랜덤 서브샘플 피처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대신에 랜덤 서브샘플 피처를 뽑을 때는 리플레이스먼트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은 하나, 둘 하고 또 이 피처가 뽑히면 2개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시겠죠? 자, final predictor는 뭐 똑같습니다. average response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straightforward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각 5개 우리가 bootstrap 샘플을 만들면 각각 트리를 학습을 시키면 각각 이렇게 이제 다른 트리들이 나오죠. 그냥 그 리스판스에 그냥 썸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트리를 쓴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죠. 보통은 뭐 5개, 10개가 아니라 보통 한 100개 정도씩을 만드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랜덤 포레스트를 갖다가 할 때. 그리고 각각의 트리는 거의
full depth tree를 갖다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out of bag error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bootstrap 샘플을 보면은 원래 데이터 중에 한 번도 안 뽑힌 애들도 있어요. 아무리 random sample with replacement를 하더라도 한 번도 안 뽑힌 애들이 있죠. 그 퍼센티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한 번도 안 뽑힌 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10개 부트스트랩 샘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10개의 바구니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원래 데이터 중에 10개 바구니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애들이 상당한 포션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들은 어떠한 모델을, 어떤 트리를 만들 때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out of bag error라고 하고요. 뭐 missing value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initial guess로 그냥 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주 나타나는 값으로 집어넣든 아니면 뭐 median 값으로 채워넣든 initial guess를 먼저 그렇게 채워넣고 그 다음에 이제 tree를 만들면서 refinement를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missing value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refine 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 랜덤 포리스트 만들어진 랜덤 포리스트를 기반으로 그런 가까운 애들의 이그샘플들의 그 값들을 보고서 이제 미싱된 것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제 다시 조금씩 더 가깝게 만들어 주는데 뭐 이건 오토매틱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여러분이 다 랜덤 포리스트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이것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뭐 널리 쓰는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랜덤 포리스트가.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한 몇 분 설명하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를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 트리도 종종 쓰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써본 바로는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그 엑스트라 트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extremely randomized tree를 줄여서 이제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랜덤 포리스트가 나오고 한 몇 년 뒤에 나온 테크닉입니다. 자, 그럼 extremely randomized tree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드는지 이것도 어차피 multiple tree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제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자, 랜덤 포리스트와 엑스트라 트리를 비교했을 때, 자, 랜덤 포리스트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합니까? bootstrap 샘플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랜덤니스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랜덤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이용을 해서 트리를 만들지만 여러 개 트리를 엑스트라 트리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 샘플을 가지고 여러 개 트리를 만듭니다. 자, 그럼 어디서 랜덤니스가 오느냐? 랜덤 포리스트는 항상 랜덤리 셀렉트한 피처들의 सब셋을 뒤져서 베스트 스플릿을 찾습니다. 베스트 스플릿을 찾기 위해서는 뭐 지니 임퓨리티나 뭐 엔트로피 임퓨리티 또는 뭐 스퀘어 로스, 스퀘어 에러 이제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항상 스플리팅 할 때마다 베스트 스플릿을 찾아야 돼요. 다 뒤져서. 엑스트라 트리는 베스트 스플릿을 찾지 않습니다. 베스트 스플릿은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랜덤하게 피처들을 셀렉트 했으면 그러면 그냥 스플릿은 랜덤하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랜덤하게 찾은 피처가 세 개다.
그러면 랜덤 스플릿이 3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베스트를 그냥 셀렉트 합니다. 뭐,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이라면은 대충 반응을 보고서 지금 제가 엑스트라 트리와 랜덤 포리스트의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이게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요? 음. 어, 자, 이제 뭐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자, 랜덤 스플리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스플릿을 이 첫 번째 축 x1, 두 번째 축을 x2라고 하면 지금 피처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뭐 랜덤하게 셀렉트한 피처가 첫 번째 피처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플리팅 할 때 랜덤 포리스트는 베스트 스플릿을 찾죠. 가장 임퓨리티가 적은 거. 근데 랜덤 스플릿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그냥 랜덤하게 아무 데나 쭉 걷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X2에서도 그냥 랜덤하게 아무 데나 봐요. 그런데 2개 중에 베스트는 우리가 이제 고를 수 있죠. 어떤 게 지니 임퓨리티가 좋은지. 예. 뭐 그러면은 뭐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 똑같아요. 우연히도 랜덤하게 걷는데 잘못 랜덤하게 걷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랜덤하게 군게뭐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쩌면은 아까 이 X1에서 랜덤하게 스플릿한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를 셀렉트 하는 거예요. 랜덤 포리스트에서는 베스트 스플릿을 다 뒤져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랜덤 스플리팅을 하기 때문에 홀 오리지널 샘플을 이용해서도 멀티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플리팅이 랜덤하니까. 랜덤 포리스트에서는 베스트 스플릿을 찾는 거는 랜덤리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트랩 샘플을 통해서 거기에 데이터셋의 랜덤리스를 주고 그래서 베스트 스플릿을 찾아가면서 멀티플 모델을 만드는 거고 엑스트라 트리는 그냥 하나의 홀 오리지널 샘플을 가지고 랜덤 스플리팅을 통해서 멀티플 근데 뭐 이게 다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도 성능이 개런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엑스트라 트리가 훨씬 빠릅니다. 랜덤 포리스트도 엄청 빠르지만 엑스트라 트리는 그거보다도 더 빠르죠. 퍼포먼스는 제가 해본 바로는 뭐 랜덤 포리스트나 엑스트라 트리나 뭐 어떤 게 서로 상대방보다 월등히 좋고 그런 건 없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면 훨씬 더 빠르니까 성능이 비슷비슷하면 빠른 거를 쓰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일단 대중적으로 엑스트라 트리가 상대적으로 랜덤 포리스트보다는 덜 알려져 있던.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트리들을 그때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이제 트리에 대해서 많이 제가 찾아보고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을 발견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구나 예전 논문이 그래서 이제 저는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현업에서는 많이 쓰지만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가 얘기할 때마다 아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트라 트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뭐가 메인 포인트인지. 랜덤 스플리팅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릿이 랜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트라 트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부산물로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uncertainty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empirical하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predictive uncertainty를 잠깐만 보면은 제가 이거 얘기한 적 있죠? aleatory uncertainty하고 epistemic uncertainty. 그래서 aleatory uncertainty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네요. data uncertainty. epistemic은 model uncertainty입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데이터가 여기 많이 있고 여기 많이 있으면 데이터가 없는 거는 모델 입장에서 어때요? 뭐 정보가 없잖아요.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knowledge가 거기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높은 knowledge uncertainty, model uncertainty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이제 model uncertainty는 낮고 반대로 데이터 uncertainty는 이제 노이즈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퍼져 있으면 노이즈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데이터 uncertainty가 높고 여기는 데이터 uncertainty가 낮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모델 uncertainty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모델 uncertainty라는 거는 각각의 모델들의 decision이 얼마만큼 컨센서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멀티플 모델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멀티플 모델들의 이제 각각 모델들의 합치면은 이제 최종적인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겠고 이거의 variance 즉 뭐예요? 이 샘플 베리언스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내가 만든 여러 개의 트리들의 디시전이 얼마만큼 코헤런트 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걔네들의 컨센서스가 있느냐. 베리언스가 크다는 얘기는 막 모델들이 서로 지금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인풋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델이 uncertainty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베리언스가 높으면 모델 uncertainty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uncertainty를 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variance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decision의 그 variance는 쉽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앙상블 모델을 써야 돼요. 물론 앙상블 모델을 쓰지 않는 방법들도 있지만 일단 앙상블 모델을 쓰면은 이제 여러 개 모델들의 decision들 값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엑스트라 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좀 하다가 보면 자꾸 휙휙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리그레션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거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아, 자, 이제 이 리그레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파란색의 그 사이누소이달 커브가 true 펑션입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모르죠. 자,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몇 개가 주어졌습니까? 데이터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트리 리그레션을 한 거예요.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면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을 한 결과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한 결과는 왜냐하면 뭐 트리에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밖에 안 나오죠.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베리언스를 구한 것이 이제 이 쉐이디드된 영역이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략 한 그 뉴햇의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한 2 시그마 정도 실제는 한 1.96 시그마 요게 이제 그 95%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근데 이 컨피던스 인터벌도 보면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거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왕 뭐 랜덤 포레스트에서 멀티플 트리를 만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거의 이런 각도에서는 이 트리들을 바라본 적은 없고 이제 저희들이 이런 논문을 이제 꽤 오래전에 썼는데 엑스트라 트리의 좋은 점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편이에요. 엑스트라 트리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엑스트라 트리를 만들었을 때 보면은 이제 이 컨디셔널 민 값은 오렌지색은 또 달라요. 그렇죠? 왼쪽하고 오른쪽. 근데 이제 그것보다 uncertainty가 상당히 다르고 사실은 오른쪽 편이 훨씬 더 uncertainty가 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 uncertainty의 골드 스탠다드를 그려보면은 오른쪽 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트리가 그 모델 uncertainty들은 훨씬 더 잘.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뭐 decision tree, 그러니까 대부분은 uncertainty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뭐 트리를 만들어서 그래 뭐 uncertainty를 뭐 하는 게 뭐냐,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 이거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어차피 그 컨디셔널 민 값이죠. 오렌지색. 그래서 프레딕션, 포인트 프레딕션을 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엑스트라 트리하고 랜덤 포리스트도 이제 상당히 조금 약간 다르고 비헤이비어가 그러나 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엠피리컬하게 데이터셋에 대해서 많이 돌려보면은 뭐 성능은 뭐 비슷비슷한 정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랜덤 포리스트는 bootstrap 샘플을 가지고 full depth tree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합친다. 엑스트라 트리는 그냥 하나의 whole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랜덤 파티셔닝을 통해서 다이버스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합친다. 뭐 그게 이제 두 개가 커다란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 트리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태블러 데이터에 쓰는 겁니다. 네. 그럼 나 이미지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풋으로 막 트리에다가 집어넣고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냥 로 이미지를 트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전혀 작동 안 하죠. 만약에 정말 트리를 쓰고 싶으면은 CNN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CNN 잠깐 들을 테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지를 CNN에 넣고 이미지 피처를 CNN이 찾아준 이미지 피처를 트리에다가 넣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로 데이터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거의 태블러 데이터 위주로 트리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네.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어떤 처리에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요? 일단 태블러 데이터의 뭐 프레딕션 모델을 만든다 태블러 데이터의 경우에 그럼 뭐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먼저 한번 적용해 볼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태블러 데이터가 있다. 나는 어쩌면 뭐 프레딕션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즉 그게 이제 리그레션을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예측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뭐 첫 번째 랜덤 포레스트가 더 쉬우니까 랜덤 포레스트를 더 많이 쓰세요. 실제 대부분 처음 배워서 사용하는 분들은 현업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틀이 병렬적으로 쭈루룩 만들어서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골드 스탠다드는 GP 리그레션이고요. 뭐 GP 리그레션은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리그레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리그레션 테크닉이 GP 리그레션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거를 힘들게까지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어서요. 근데 제가 이제 GP 리그레션의 결과를 보여드린 이유는 GP 리그레션이 만들어준 이런 그 uncertainty들이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가장 잘하면 이거랑 같아지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랜덤 포리스트는 그거하고 전혀 이제 쫓아가지는 못하죠. 대신에 엑스트라 트리는 이제 의외로 상당히 잘합니다. 자, 이제 부스팅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스팅은 이제 그레디언 부스팅은 이제 리그레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포뮬라들이 복잡해가지고 처음에 그것들 하나하나 유도 과정을 다 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포뮬라가 왜 나왔는지까지는 뭐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그샘플이 있는데 이제 그거 그냥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그냥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사용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하고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부스팅은 이거는 거의 그냥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10개의 알고리즘은 뭐냐?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부스팅. 근데 이제 이게 딥러닝 시대에는 이제 워낙 다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딥러닝 시대 전에 머신러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알고리즘들. 이건 이제 두 명의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요압 프론트 그다음에 로버트 샤파이어라는 여기 굉장히 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샤파이어는 프린스턴의 교수고요. 여하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머신러닝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이클 커런스도 상당히 그 머신러닝의 선구자인 사람이에요. 지금 뉴펜에 있는데요. 1988년도에 한 워크숍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개 위클러너들을 모으면 하나의 아주 스트롱한 러너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삐리삐리한 사람 10명을 모아서 한 명의 강력한 사람 역할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클러너라는 거는 랜덤 게스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정도의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랜덤 게스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 여러 개를 가지고 뭔가 잘 하면 하나의 강력한 모델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게 아주 펀더멘탈한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이 머신러닝의 한 그 전문가가. 그랬더니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부스팅이란 테크닉을. 그래서 그 실제 그 부스팅의 그 97년도 논문을 보면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합니다. 셋업 위클 러너가 하나의 싱글 스트롱 러너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답한 사람이 로버트 셔파이어. 그래서 부스팅이 이제 상당히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부스팅은 이제 그냥 제가 대충 일단 설명을 하면은 앞에서의 그 매깅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 얘는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위클러너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걔가 내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웃풋을 기반으로 다시 두 번째 위클러너를 학습을 시키고요. 또다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시퀀셜하게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패러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퀀셜하게 모델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위크 러너가 이제는 파이널 디시전을 내린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스팅.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홀 데이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리그레션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되고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이그샘플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쉬울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우리는 내 데이터의 에버리지 리스폰스를 구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거를 이제 첫 번째 H0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5개의 인풋, 5개 거기에 해당되는 타겟 값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모델이 average response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input x1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모델이 만들어주는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타겟 값은 y1이고요. 프레딕션 값은 h0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의 차 이것이 이제 레지듀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이 상당히 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모델을 이용해서 레지듀얼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수도 타겟으로 둡니다. 그리고 H1이라는 그 다음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하면은 이 수도 타겟이 피팅 되게끔. 그래서 H1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H1의 역할의 비중을 예를 들어 한 0.1 정도로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H0하고 H1이 학습이 됐죠? 그럼 이제 요번에는 그다음 H2는 어떻게 학습하냐 그러면 다시 그러면 H0 플러스 0.1 곱하기 H1이 현재까지의 모델이고 걔로 만들어지는 레지듀얼을 또 수도 타겟으로 둡니다. 그리고 H2는 이 수도 타겟에 피팅이 되게끔 또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다시 거기에 웨이트는 0.1 정도. 뭐 이 웨이트 0.1은 이제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편의상 제가 얘기한 부르기. 이렇게 해서 계속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레지듀얼을 수도 타겟으로 두느냐? 너무나도 사실적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H 원래 true 값이 y인데 그러면 H0가 프리딕션을 해서 이거의 차이는 그만큼의 에러잖아요. 그럼 다시 그 에러를 더 줄여야 되죠. 그 다음 모델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에러를 더 줄여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모델은 얼마큼 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에서 자기가 프리딕션한 값을 빼준 것이 레지듀얼이 되니까 즉 이것이 수도 타겟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레지듀얼을 가지고 sequential 트레이닝을 하는데 참 처음에 이니셜 모델은 대부분 이제 그 리그레션인 경우에 average response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거의 잘 이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니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니셜 모델 만들었으면은 그 이니셜 모델 가지고 레지듀얼을 쭉 다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레지듀얼 계산해서 이제 그거를 수도 타겟으로 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H1을 이제 그 수도 타겟에 이제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만든 모델은 H0 플러스 알파 곱하기 H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의 모델은 라지 H1이고요. 다시 이거를 가지고 수도 타겟들을 만들고 레지듀얼로 그 다음에 모델은 이 수도 타겟을 학습 피팅을 하게끔 학습을 시키고 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델들은 이 트리들의 이제 썸으로서 나타나고 각각의 트리에 이제 그 웨이트 알파들이 이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학습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average response니까 average response는 이게 이제 처음에 여기서는 average response부터 보이진 않고 그 다음부터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verage response를 가지고 이제 error residue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피팅을 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거 처음에 과정 에버리지 리스폰스 과정이 아마 이게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 생각에는 에버리지 리스폰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 에버리지 리스폰스라는 거는 거의 이거가 될 테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로 생기는 레지듀얼 에 이제 그 레지듀얼에 이제 피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 그걸로부터 레지듀얼을 계산하고 다시 피팅하고 레지듀얼 계산하고 피팅하고 레지듀얼 계산하고 피팅하고 레지듀얼 계산하고 피팅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 그러면은 이제 점점 모델이 그러니까 위클러너가 하나씩 하나씩 합쳐 나가는 거고 여기서 뭐 H0나 H1, H2 얘네들은 랜덤 포리스트에서는 이제 full depth tree들을 썼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depth가 짧은 그래서 뭐 한 3에서 5 정도 되는 그런 어, 그 이제 트리들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위클러너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처음 이제 어려운 태스크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일들은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나머지 일들을 그 다음 사람이 또 어느 정도 해결하고 다시 또 나머지 일을 그 다음 사람이 해결하고 또 나머지 일을 그 다음 사람이 해결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전체적인 일들을 해결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레지듀어를 수도 타겟으로 두고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뭐 매스 비하인드 부스팅인데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내용들은 이거는 조금 뭐 펑션 스페이스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제가 원래는 이런 그림 없이 이제 이거를 원래 설명했는데 거의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이걸 더 이상 설명하지는 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다 스킵하세요. 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내일 설명하겠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좀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의 메인 포인트 여기서는 이 리그레션에서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아웃컴을 뭐 H0, H1 뭐 이러한 모델들의 합으로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y-h0-h1 equal h2 아니에요? 그럼 h2를 학습을 시킬 때는 당연히 얘를 타겟으로 두고서 학습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 즉 H2의 결과가 y-h0-h1에 가깝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까지 만들어진 모델들의 이 레지듀어를 이제 타겟으로 두고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각각 다 weak learner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앞에 웨이 값들을 이제 좀 작게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타겟이 있으면 그냥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거의 그쪽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만 움직여 가게끔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왜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까지 궁금하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매스 비하인드 부스팅 여기를 보면은 왜 이거를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부르는지도 다 설명은 있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음, 혹시 뭐 진짜로 꼭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 좀 날씨가 상당히 끈적끈적한 날씨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네, 계속. 잠시만요. 자, 분류 문제에서 잠시만요. 질문이 자, 뭐 반복하면 예측이 점점 뛰어나지겠네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위클러너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제 그리고 어디서 스탑하느냐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임프루브가 안 될 때 이제 스탑을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았고요. 부스팅을 쓰면 모델의 explainability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decision tree를 쓸 때는 explainability가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 decision tree들을 너무 여러 개 쓰기면 사실 explainability가 훨씬 확 떨어져요.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스팅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 부스팅은 explainability가 이제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gradient boosting 트리는. 그런데 이 부스팅을 써서도 explainability를 뛰어나게 하는 interpretability를 뛰어나게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XAI를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얘기했었는데 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팅 테크닉인데 explainability도 좋은. 그러나 일반적인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explainability는 훨씬 더 떨어진다. 분류 문제에서 앙상블 기법을 사용할 경우 각 트리가 학습 데이터에 따라 예측 가능한 클래스 수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예측 값의 확률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고 처리되는지 잠깐만요. 클래스 수는 똑같죠. 왜냐하면은 문제는 딱 하나니까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수가 10개다. 그러면 앙상블 기법을 뭐 트리를 여러 개 만들더라도 어차피 클래스는 혹시라도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데이터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서 뭐 그거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majority voting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아웃풋 노드의 뭐 클래스 숫자만큼 할당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인풋 스페이스를 파티셔닝만 하는 거라서요. 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스 수가 달라지진 않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그 각각 그냥 어느 리프 노드에 떨어지느냐 그 리프 노드의 머저리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트리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요 초록색이 리프 노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리프 노드는 특정한 그 클래스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다 그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거 대표값으로 지금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패스 데이터가 떨어져서 이런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 리프 노드의 majority는 버지니카이기 때문에 걔도 버지니카로 이제
디시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트리는. 근데 이제 이런 트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트리는 버지니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트리도 버지니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트리는 세토사라고 얘기했다. 모조리티는 버지니카니까 버지니카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랜덤하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클래스의 불균형이 심할 경우 특정 클래스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특정 클래스가 누락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면 그 트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트리는 그 클래스는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안 되냐 그러면 지금 트리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디시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개 트리에서 특정한 클래스가 누락이 됐다? 뭐 그래도 그거는 뭐 거의 최종 디시전에는 크게 영향은 안 받는. 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